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밤 11시 35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 새벽엔 그날 대응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주말엔 주식 Q&A, 일요일엔 저평가 우량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리다시피 코스피가 2800선을 내주게 되면 상당히 큰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쌍바닥을 샛별형으로 버티지 못하면 큰 폭락장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경고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웬만하면 픽 종목들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한 2, 3일 정도는 아예 픽 종목을 제가 선정을 안 한 적도 많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매수하기는, 신규 매수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 중독으로 인해서, 저도 물론 주식 중독이 일정 부분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참지 못하고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또 금요일 날 폭락장을 맞으면서 큰 하락을, 또 큰 손실을 맛보는 일들이 또 여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하락장이 이제 시작인데,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또는 MTS를 삭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교수님의 한 사례도 여러분의 관점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명 저는 지난주부터, 또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가 게임주 끝물일 때부터 여러 번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의 경고를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연초부터 사실 보통 매년 1월 상승 랠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나스닥이 지금 10%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 금요일도 나스닥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30%,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72%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코스피도 2800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2700, 2600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지수가 2700선까지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 20% 정도 현재 시점에서 더 빠지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현금 비중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하던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신용융자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매수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했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했고, 금요일에도 종가로 LNF를 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것도 사실 그거 담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담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장이란 말씀은 계속 누차 경고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단타 능력이 뛰어나다면 신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익절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손절은 좀 다릅니다. 손절은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20%, 30%일 텐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서 정리하기 쉽지 않겠지만, 저라면은 만약에 제가 익절 종목들 플러스 20%, 30%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물론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물론 꼭 제 말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과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달라요.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는 분들은 단타나 스윙 관점에서 가져가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저점에 실적주를 모아가겠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이나 당연히 중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고, 내 투자 능력을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볼링을 사례로 한 3주 전쯤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면 저희 주식 통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급등주를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사실 게임주 때도 그랬고 로봇주 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낸 분들이 많아요. 심택이나 이런 PCB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5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많고 좋은 종목들로 수익 낸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좀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개미 같은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폭락을 해도 물타기를 하면 되고, 폭락을 하면 또 저점에 사면 되고, 굉장히 그런 분들은 자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껏해야 1000만 원,
많아야 뭐 5천만 원, 1억 내외인데 그런 분들은 시드가 금방 바닥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고 하락하는 내 주식을 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제가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들 때 내가 이제 종목을 하는 거를 제가 뭐 재배하고 있는 매실처럼 비유를 했고 이렇게 시장의 환경은 제가 날씨라고 말씀드렸죠. 소나기를 올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당연히 내가 수확을 나가게 된다면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비가 이렇게 쏟아칠 때 뭐 고추를 따보거나 뭐를 따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정말 수확량이 10분의 1도 능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그다음에 뭐 몸도 안 좋아지고요. 당연히 비를 맞으면서 따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능력을 한 달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내가 어떤 달에 50% 수익이 났어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1년치의 수익률을 보고서 평균을 내야지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거지. 내가 한두 달 50%, 100% 수익을 났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 본인의 능력으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링을 사례로 예를 들었었죠. 저도 볼링을 잘 칠 때는 180, 200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80이에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는 한 120 정도가 적당한 볼링이지 내가 한두 번 잘 쳤다고 해서 그게 내가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시장이 도와줬을 뿐이고 주식이 횡보하거나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단타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수가 빠질 때는 단타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아진다. 투매가 많이 나온다. 조금만 오르면은 바로 그냥 다 던져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조금만 개미들 유혹을 했다가 바로 다 투매로 대응을 하는 그런 종목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내 투자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식 중독 매일매일 매수하지 않아도 물론 뭐 한 주, 두 주 그렇게 공부 차원에서 매수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닌 500만 원, 1000만 원 장이 좋지 않은데 굳이 내가 투자해서 또 물리고 또 한 20% 손실 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물론 지금까지도 한 100번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만들었었던 카드 뉴스 이런 장표들 중에서 예전 거를 한번 찾다가 좀 찾아와 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돌발악재를 예측할 방법이 없다. 사지 말거나 21선 원칙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 주식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21선 매매를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를 아실 수 있겠고 그게 하나의 투자의 원칙이 될 수가 있어요. 21선을 벗어났는데 그게 싸다고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횡보기간, 조정기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지 않겠다. 21선 이탈하면 그냥 매도를 하겠다. 물론 애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1위 기업은 모아가는 게 맞죠. 언젠간 우상향을 하니까 1년 뒤든 2년 뒤든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한국 증시는 제가 물론 저도 국내 주식 유튜버지만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약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었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일단 보이는 거는 지난 금요일 미국장인데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P모간, 뭐 비자, 그다음에 US 스틸 같은 철강주는 10%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가치주도 이제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공주도 하락을 많이 했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 많이 빠졌고 넷플릭스는 무려 마이너스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엔디비아도 3%, 반도체 기업들 모두 안 좋았고요. 전기차 기업도 모두 이렇게 테슬라 93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도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좋을 때는 누구도 그걸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요일, 수요일 계속 제가 공유 드렸던 게 하다못해 미국 같은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도 50% 반토막 난 종목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기사를 제가 공유를 했었죠. 아니 이머징 마켓인 한국이 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굳이 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도 안 사는데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머징 마켓에 대한 경고는 저는 뭐 한 4월달, 5월달에부터 계속 드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한 3, 4월달까지는 저도 어쨌든 대형주들이 물렸었던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를 하게 되면 저는 중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주식들도 물론 중대형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한 5월까지는 많이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중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주식 말고도 경매라든지 다양한 재테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도 방송에서
어쨌든 저는 재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거든요. 주식만 채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도 뭐 금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익스체인지 같은 그런 FX 같은 뭐 투자 방법들도 있겠고 환율 투자도 있겠고요. 수많은 재테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도 점차 이제 채널을 확장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날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샛별형 캔들을 얘기를 하면서 목요일에 그 전날 그 음봉에 반까지는 최소한 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이 자리 자체는 도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샛별형으로 갈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일단 장초 갭 상승 자체가 너무 적었고 힘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양봉 자체가 사실은 더 올라왔어야지 이제 샛별형 캔들로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물론 차트가 만능은 아니죠. 차트는 만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쉽게도 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아랫단으로 완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700선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금요일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강의 때마다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가 있어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보여드리면은 물론 저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 현대차는 한때 우리나라 시총 2위이기도 했고 상당히 우량한 주식이죠.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내가 만약에 현대차를 샀다면 2009년부터 14년 사이에 아무 때나 4년 동안에 아무 때나 샀어도 무려 13년부터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7년 동안을 물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반토막이 나죠. 현대차처럼 우량한 주식이 우리나라의 시총 2위 기업이었던 그런 종목도 반토막이 날 정도로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의 펀더멘털은 약하다. 물론 이런 현대차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 삼성전자처럼 우상향하는 일부 종목을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년치 트렌드를 보면은 상당히 뭐 더디게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죠. 보시면은 상승 후에는 조정을 겪었고요. 조정도 한 2년 가까이 겪었고 이만큼 가파르게 상승 후에는 또다시 1년간 조정을 겪었고 그 조정폭도 30%에 가깝습니다. 한데 코로나 때는 이렇게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끌어올린 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30%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지금도 사실은 물론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뭐 SK도 그렇고요. 작년에 한참 핫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가까이 고점 대비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사실은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96,800원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월봉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사례는 굉장히 많죠. 뭐 HMM도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이게 고점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종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때 샀었으면 평생 사실은 탈출을 못할 수도 있죠. 2007년에서부터 2011년 사이에 샀었다면 지금도 그때의 주가에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 대비 그래서 한 20, 30% 낮은 가격 아니냐라고 4만 원대, 3만 원대 샀기 때문에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매출은 물론 1조가 넘고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지만 현재 시장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21선 매매 원칙을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 금요일 날 이제 청주 공장 화재로 인해서 이제 큰 시외가 큰 하락이 있었는데 당연히 월요일에는 7, 8% 이상 하락을 하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금요일과 월요일 합치게 된다면 약 한 15%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이미 이때 20선을 이탈을 했어요. 20선 언제 이탈을 했냐면 이때 이탈을 했죠. 한 55만 원대에서 이탈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량한 주식이라고 해도 21선을 대형주가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시그널이니까 그때는 정리하는 게 낫다. 반이라도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43만 원, 45만 원 이때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 배터리 소재인데 뭐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은 이제 내 생각이죠. 그거는 내 판단이 착오고 그게 아니고 보통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21선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악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셀트리온 뭐 분식회계라든지 이건 물론 분식회계야 예전부터 좀 거론된 이슈긴 했는데 그런 것들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야 뭐 굉장히 드문 악재지만 어쨌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배터리 관련한 뭐 리콜 사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LG전자가 여러 번 하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지를 말던가 아니면은 21선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다. 현재 좀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그만큼 더 조정 폭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목요일 날 샛별형으로 갭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갭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그 힘이 제가 양봉 설명드리면서 약 50%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 선에 가지 못하는 약한 양봉이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하락 패턴으로 다시 전환이 됐다. 거기다 또 뭐 미국 증시가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20, 30% 이상의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 장표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코스피가 매년 보통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데 코로나 때만 3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물론 예전과 같은 팬더멘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최소한 20, 30%는 하락할 수 있다. 그럼 지수가 그 정도로 본다면은 뭐 2,600, 500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확대 그런 부분들 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만 이제 뭐 좋은 장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은 안 드리겠고 10년 주기로 위기 때마다 5억 원 이상 버셨다는 교수님, 제 지인인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이야기도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한번 좀 뭐 사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이 시장을 떠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처럼 그분의 사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10년에 한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소액으로만 투자를 합니다. 시장에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이내로만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10년마다 이렇게 10년 위기설이라는 게 있죠. 뭐 IMF든 서브프라임 모기지든 코로나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뭐 풀베팅을 해서 수십억의 수익을 낸 경험들이 있다는 그 교수님의 사례입니다. 어쨌든 뭐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 투자의 원칙은 내가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 시장에서 딱 맞다, 주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재테크를 통해서 뭐 부동산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러 그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재테크의 프로세스는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역시도 수급 같은 경우는 다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글로벌 트렌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의 넓은 세계를 좀 공부해 가는 게 나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도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월달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스터디가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내일도 제가 그나마 뭐 저평가 우량주들을 선정해 보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조심해야 될 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